아무 소리 에코나 반사가 없어. 오, 이게 되게 신기한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오늘 또 애플 본사, 그러니까 미국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왜 왔냐면 신제품이 새롭게 발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플에 있는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들 있잖아요. 그러한 기기들을 실제로 개발할 때 그리고 튜닝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랩을 오늘 공개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설렙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제가 항상 미러리스나 여러 가지 카메라로 좀 고퀄리티로 촬영을 했거든요. 이번엔 스마트폰 카메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도 보기 위해 오늘은 아이폰 16 시리즈로만 한번 촬영해보려고 해요. 바로 가볼까요? 첫 번째는 아이폰 음향 개발이 이루어지는 연구실에 왔습니다. 최근 애플은 공간 오디오에 집중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여기는 애플에 있는 롱웨이브 챔버라고 무향실, 그게 한국말로는 이제 무향실이에요. 여기 보면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완전 애플 건물 내부에서도 완전 독립되어 있거든요. 완전 다른 이제 그냥 독립된 한 공간의 챔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갖고 여기 보면 이 건물과 건물 사이인데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도 흡음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냥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위한 라인들만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짜잔 하고 애플의 무향실입니다. 야, 챔버도 이렇게 닫으면 쫙 하고 닫히거든요. 이런 오디오 테스트 공간은 처음 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여기 무향실, 그러니까 에코도 없고 소리 반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이에요. 아이폰에 있는 마이크랑 스피커를 테스트하는 공간인데 그 테스트 중에서도 방향성을 테스트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방음제 같은 역할들, 소리 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소재로 이게 다 모두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이 바닥도 있어요. 바닥. 그니까 영화 보면 인터스텔라 있잖아요. 인터스텔라에 있는 그런 공간처럼 꾸며놓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뛰어서 할 수도 있는 공간이고 심지어 여기도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이제 뭐가 빠질 수 있는데 여기서 뭐가 빠지면 그때 집게로 집어서 뺀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약간 지금 귀가 먹먹하거든요. 그 소리 에코랑 반사가 전혀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귀가 약간 오히려 먹먹해요. 아무 소리 에코랑 반사가 없어. 오, 이게 되게 신기한 공간입니다. 실제 테스트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여기 보면 현재 아이폰이 있고요. 여기 아이폰에 있는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 공간에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렇게 스피커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반대로 스피커 테스트를 위해서 마이크가 이렇게 쫙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리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모두 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여기서는 스피커와 마이크의 방향성을 측정한다고 해요. 왜냐면 아이폰에 있는 스피커, 특히 이제 하단에는 바로 그냥 스피커가 나와 있지만 전면 스피커는 또 이제 수화부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리를 낼 때 왜곡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모두 측정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을 여니까 그나마 이제 소리가 반사나 요런 게 저쪽으로 소리가 이제 좀 새어나가기 때문에 먹먹한 느낌이었고 요 문을 닫으면 진짜 완전 밀폐된 공간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폰이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이크가 방향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폰 16에서 새롭게 들어간 이제 공간 음량을 이렇게 이제 튜닝하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애플에서 또 그 전문가의 사운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일반 사용자분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서 그거를 같이 조절을 하면서 여기는 이제 테스트하는 공간이고 A랑 B랑 나눠져 있는데 And then you can start with the mouse. Yeah. Give Yeah. it a rating if you think one is good and one is. That's how we collect the data. Right? 오케이. 거기서도 이제 그 정도 A에서도 정도를 좀 설정을 하고 B에서도 bad, poor, fair, good, excellent 이렇게 해서 하고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약간 이제 지금 여기 있는 데모는 공간 음향이랑 일반 음향이랑 이렇게 해서 좀 비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었던 건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의 데이터도 참고해서 세팅을 한다는 것이었고요. 비디오 촬영 시 스피커는 4개 모두 사용한다고 합니다. 음성 메모에서도 만약 모노로 녹음하게 되면 왼쪽 하단 마이크만 사용하게 되고요. 하지만 대부분 스튜디오 음성 메모나 페이스타임 등에서는 4개의 마이크 모두 사용한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오른쪽 스피커에도 마이크가 있는데 애플의 처리 기술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와 마이크가 동시에 사용될 때 완전히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제거한다고 해요. 그래서 녹음 시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와도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노캔과 비슷한 기술이라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애플에서
그 아이폰 16 때부터 그 공간 음량이 점점 중요하게 여겨져 가는 것 같은데 왜 거기에 더 집중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We are so proud of the features that we've been able to deliver, including the audio mix capabilities that give you so much creative flexibility and control to be able to design and curate exactly the kind of music and audio experience that you like. 스페셜 오디오가 이제 아이폰 16부터 기본 디폴트 값이 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소리까지 좀 자연스럽게 담을 수 있어서 더 좋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음악 전문가로 하시는 분들은 또 음악 악기 소리를 담으면서 그 원래 기존에는 스테레오로 좀 정확하게 그 소리만 담을 수 있었는데 공간 음량으로 좀 주변의 소리까지 같이 담기니까 조금 그 디폴트 값이라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예상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So the spatial is default in the camera app, but we again want to provide full creative control to our users, especially our professional users like musicians and cinematographers. So they can go and change things however they like. They can also export these videos in their workflow and edit them the way they And I think what's great is that you have that capability. It doesn't mean you have to take advantage of it. If you're just playing back in stereo, it'll just play back in stereo. So based on what you're doing, you have a variety of tools for whatever your output is. So it's not like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mode to put it in for your recording. You have all of this information and then it'll play back however you're listening to it. 이제 아이폰에 마이크가 4개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잡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손으로 잡으면 이제 마이크를 한 개, 두 개씩 가릴 수가 있잖아. 애플에서는 지금이 그런 솔루션이 있는지 나중에 그런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Absolutely. We put a lot of emphasis on how our users would use our devices and use our features when we develop them. And so, yes, absolutely. Just like on a camera, if you were to put a finger on the lens, it's going to get in the way of your shot. And just like on the microphone, if you were to block it, it's going to change the sound file you're capturing. But we account for that when we do algorithm development, when we tune our algorithms. We don't always assume that everybody is just doing it like on a stand. 그래도 그 영상을 촬영할 때 좋은 수음을 위해서 추천하는 그 포지션 자세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We give creative freedoms to our users however they want to shoot them. But obviously, just like you're shooting a picture or a video, you wouldn't block a camera lens. We hope that our users don't block the microphone port. But I think the key is that, our goal is that the user doesn't have to think about it. The goal is that, you're just holding it and you're in the moment. And what the phone that you have in your hand is just kind of dissolves into the background and you're really focused on what you're doing. And so we do all of the hard work in the background to ensure that no matter how you're holding it or how you're using it, that you're still going to get a really incredible acoustic experience. Thank you. Thank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두 번째 장소는 애플의 비디오 캡처 목표는 사용자가 버튼을 누를 때 그 순간 삶의 장면을 눈으로 보는 그대로 캡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찍을 때도 당연히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비디오 재생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파일에 저장되는 시점에 캡처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애플은 파일 재생까지가 최종적인 사용자 경험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즉 사용자가 비디오를 재생했을 때 그 경험이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인터널 골든 아이즈라고 부르는 그룹들이 수천 개의 영상을 검토하면서 색 정확도, 초점, 화이트 밸런스가 실제 사용자가 본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공간인 비디오 검증 실험실을 보여줬습니다. 비디오에 관련된 극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애플 자체에서 그 돌비 시네마에 맞게 엄청난 고퀄리티로 이제 영화관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폰이나 여러 가지 제품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아마 튜닝하는 작업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이폰으로 요즘에는 이제 돌비 비전 촬영도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모니터링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면 여기 스크린이 엄청 크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컨텐츠를 재생하고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저희가 바로 인터뷰를 하면 되나요? 여기서 정확하게 어떠한 것을 하는지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So this is our video validation lab, and it is actually full Dolby Vision theater quality. And we use the lab to validate the video capture quality and to make sure that our users can get the same full Dolby Vision experience no matter where they view the video. 그럼 더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아이폰에 있는 디스플레이 뭐 컬러 매칭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폰 카메라로 비디오를 찍을 때 컬러 매칭이라든지 그런 걸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Yes.
Exactly. 그러면 지금 요 스크린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빔으로 쏘는 걸까요? 아니면 디스플레이 자체일까요? It's a laser beam.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전에 보니까 이제 퀄리티는 되게 좋은데 사실 요즘 보면 이제 아이폰 디스플레이가 OLED이기 때문에 진짜 리얼 블랙으로 표현할 수 있고 살짝은 블랙이 뜨게 표현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컬러 매칭을 좀 보고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That's a great question. So our goal is not match the brightness exactly, but the goal is making sure the perceptual experience is the same. That's why we use this theater to, to do the comparison, so that the user can get exactly the same perceptual experience as if they're watching the video on this Dolby Theater.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아이폰 디스플레이가 정말 많이 좋아져서 이제 뭐 돌비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디스플레이가 그냥 찍어낸다고 해서 똑같은 색감을 맞춰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어떻게 튜닝하는 과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Yeah, that's a great question. This process started in the factory. We actually calibrated every iPhone unit to make sure, the color accuracy, the display brightness, the uniformity, all matches to the highest standard we set. After we get the device from the factory, then our engineering will tune the video playback experience using this Dolby Theater. So we match, we play a lot of content from very saturated video clip to very high contrast content to make sure that we can reproduce the experience as you see on the theater. But of course, with the new, 4K 120 capability, playing that back on our displays with ProMotion at 120 hertz really is this great seamless experience as well. 근데 또 하나 드는 의문점이 아이폰이나 이런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라든지 맥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로 이제 비교하면서 매칭을 하면 되는데 비전 프로는 쓰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매칭을 하는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That's a great question. It's almost the exact experience. Actually, for the Vision Pro, we have people sitting in this chair, Yeah. look at what they see on the Vision Pro as well as what they can see on the full screen. So the Vision Pro experience is even more immersive, in fact, because it mimics the theater experience that's much closer than actually you would get an iPhone. And so many of the reviewers and even pros think that the Vision Pro gave us the best movie viewing experience of anything.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생각을 했는데 So much pressure.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오디오 랩을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도 애플 제품들 보면 스피커나 아니면 여러 제품들이 그 애플의 시그니처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 애플이 추가하는 타겟이 있는데 요 이제 애플의 디스플레이도 애플이 추구하는 이제 타겟이나 그런 이제 레퍼런스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Yeah, I think what the audio team referenced is really that we are doing everything that we can to make sure that it is true to life and that we are capturing either what your ear hears or what your eye sees. And so it really is maintaining that true to life experience is really the goal. And that's important to be across both the visual experience as well as the audio experience. Yeah, as Francesca said, for the video, our goal is to make sure what your eyes see on the screen reflects what your eyes saw when you press that record button in the real world. And for testing purpose, we actually also use a lot of content, as mentioned earlier, that stress the display and it's very, very saturated color, very, very bright, is to make sure that we can reproduce the color as accurately as possible. I think and reproduce it no matter where we are, right? Whether we're in a Yes. dark theater like this, whether you're outdoors in the bright sunlight, whether you're just at home with your family, no matter what, we want to make sure you're getting that same consistent, beautiful experience. Thank you. Thank Thank you. you.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랩을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애플에서 아이폰이나 여러 가지 기기를 만들면서 오디오는 어떠한 개발 과정을 거치는지, 비디오나 디스플레이의 튜닝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촬영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Q&A를 하면서 말 못할 부분들도 있기도 하지만 진짜
저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오디오 튜닝은 진짜 재밌었어요. 사실 이제 애플에서 스피커나 오디오의 경험을 되게 많이 강조하기보다 그냥 단순히 아이폰이나 여러 가지 애플 제품을 구입했는데 애플 제품에서 스피커가 되게 좋네? 그렇게 경험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되게 재밌었고, 디스플레이 튜닝하는 것도 사람 눈에 맞춰서 어떻게 그거를 잘 튜닝을 하는지 그 개발 과정도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한다라는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공간 음량, 아이폰 16부터는 공간 음량이 기본 세팅, 그게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악기 소리를 담을 때 기존 스테레오에서 공간 음량이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잡음이 들어가면서 약간은 공간음이 조금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금만 빠르게 이제 디폴트 값으로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애플에서는 뭐 이제 미래에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오늘은 이제 저도 재밌는 경험이었고, 네, 다음에 또 이렇게 비슷하게 뭐 엔지니어분들 실제로 개발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담을 수 있으면 제가 촬영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